자, 이번에는 교재 48페이지에 연습예제 3번이에요. 연습예제 3번. 자, 이번에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다뤄졌던 문제의 소재인데요. 이제 오일러 파이 함수라고 하는 특별한 성질의 함수를 갖다가 하나 비교과적인 개념을 소개하고서 있어요. 앞에 우리 그 진법의 팩토리얼 진법의 표현한 것처럼 논술에서 비교과적인 요소의 문제가 나오면 제시문에서 정의부터 해가지고 성질까지 충실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제시문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 시간을 아낄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걸 제대로 하면은 문제는 정말 쉽게 풀린단 말이야. 그걸 이해 못하면 어차피 읽지도 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인 거야. 지금 보는 몇몇 문제들이, 요번에 보는 몇몇 문제들이. 물론 다 이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지난번처럼 기본적인 어떤 배경식으로 증명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어. 알겠지? 그 중에 이제 여러 유형 중에 한 가지 패턴의 유형이다. 자, 오일러 함수 파이 함수라는 거는 그 제시문에 지금 정의된 대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과 n을 포함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n과 서로소인 개수의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함수값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다. 오늘 말 무지하게 어렵다. 나도 이럴 때 가끔 이제 혀에 경기 일어나가지고 꼬이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실수는 안 한 것 같은데 불안한 게 조만간에 틀릴 것 같아. 아마 3분 이내. 자, 오일러 파이 n이란 건 뭐냐면, 오일러 파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오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치? 네. 유명한 수학자잖아. 없었으면 하는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인간들. 물리학의 뉴턴, 아인슈타인, 뉴턴, 오일러 뭐 이런 사람들 좀 없었으면 세상 좀 편해졌을 텐데, 그치? 아주 원시적으로 살면서 자연을 즐기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제임스가 증기기관을 만들지 못하고 폭파됐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우리 가마타 오면서 이제 여행 다니고 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 오일러 파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n보다 작은 자연수들 중에서 n과 서로소인수가 몇 개 있는가, 그것을 값으로 가진다는 거야. 물론 이것도 일반화된 공식이 있어요. 알겠죠? 이걸 계산한 공식이 있는데 그런 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기분 나빠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걸 써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계산하는 것도 의미는 없어. 다만 이것이 실제로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파이 1은 어떻게 되게 돼요? 파이 1, 파이 1은 좀 그렇고, 파이 2는 2보다 작은 수 중에서 2와 서로소인 수 몇 개가 있어? 1 하나밖에 없죠. 1은 모든 수와 서로소 관계 있지? 그렇지? 그래서 한 개요. 1이라는 값이 아니라 한 개라는 뜻이야. 파이의 3은? 그쵸. 1과 2 두 개가 있죠. 3 자기 자신과는 뭐 서로소일 수가 없으니까. 공약 3이 무조건 존재하니까. 그치? 그래서 1과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은 몇 개? 2개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작은 서로소인 수들의 개수가 몇 개냐? 파이의 4는? 1과 3 두 개가 있죠? 2는 공약수를 가지니까. 그치? 2와 4는. 파이의 5는? 1, 2, 3, 4.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야 될까? 파이의 7은? 좀 빨라졌네. 파이의 11은? 왜? 그치, 소수니까. 소수는 자기 자신보다 작은 수들에 대해서 모두 다 서로 관계 있죠? 그치? 그래서 그 값보다 하나 작은 값이 항상 서로소야. 자, 어떤 소수에 대해서 P가 소수라고 한다면 파이 P는 항상 뭐다? P-1이 되어집니다. 알겠죠? P-1. 자, 증명 없이 또 다른 수에 대한 성질 하나를 쓸게요. 뭐냐면
합성수에 관한 성질이야. 어떤 두 수, 서로서 관계에 있는 두 수 mn에 대해서, 공약수를 가지지 않는 mn에 대해서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곱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는 각각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의 값의 곱의 곱과 같다. 곱과 같다. 곱과 같다. 그 다음에 소수에 대해서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소인수분해 되어지는 소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는 이거보다 작은 모든 수가 되겠죠. 뭐의 배수를 제외하고? P의 배수들을 제외하고. 그치? 근데 P의 배수들이 몇 개가 있어? 이 사이에. 그치? n-1개. n-1 거듭제곱계가 들어있단 말이야. n-1 거듭제곱계. 왜냐면 n-1에다가 앞에 붙는 n-1에다가 앞에 어떤 수가 붙으면 이건 다 P의 배수들이지? 그래 안 그래? 즉 1 곱하기 P도 P의 배수, 2 곱하기 P도 P의 배수야. P 곱하기 P가 될 때까지, P의 제곱이 될 때까지 P가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면 이건 몇 개가 되게 돼? 그치? P-1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P-1 곱하기 P개가 되는 거야. P의 제곱이 되기 전에는. 요만큼의 P의 배수들이 있지. 이걸 빼야 돼. 어디에서? P의 제곱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 빠지고. 그래서 파이 P의 제곱은 어떻게 되어지게 돼요? 그치? P-1의 P 이렇게 되게 되는 거야. P의 1승 이렇게. 이렇게. 만일 여기가 세제곱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P의 제곱까지 되는 거야. P의 3승 되기 직전까지 숫자에 대해서 모든 P의 배수들에 다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치? 1, 2, 3, 4, 5, 6, 7, 8, P-를 곱해지는 모든 수들이 다. 모든 수들이 다. 됐지? 그래서 규칙이 생성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증명은 안 해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겠지? 이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치? 내가 얘기했잖아. 3분 안에 틀린다고. 틀렸습니다. n-1제곱이죠. 아, 쪽팔려. 맞지? 네. 인제 맞지. 근데 요 두 수만 가지고도, 요 두 개의 오일러 파이 함수의 성질만 가지고도 거의 모든 수들의 오일러 파이 함수 값을 얻어낼 수 있죠. 왜? 요거는 소수에 관한, 모든 소수들에 관한 성질을, 파이 함수의 성질을 얻어낼 수 있고, 요거 가지고서.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그치, 모든 합성수들에 관한 파이 함수 값을 얻어내는 수식이야. 모든 합성수들에 대해서. 근데 자연수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소수와 합성수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치? 어떤 소수들의 합성수에 대해서 그 합성수를 모두 다 뭘로 변환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소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합성수는 즉 소수 PQR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수 PQR에 대해서 어떤 수가, 모든 수는 소인수분해 가능하죠? 모든 수는 소인수분해 가능해서 소인수분해로 PQR의 M, N, L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세수의 곱이잖아. 그리고 이 각각은 소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는 각각이 서로소 관계 있죠? 이것들 각각이. 즉 서로소인 세 개의 정수의 곱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파이의 P의 M, 파이의 Q의 N, 그 다음에 파이의 R의 L 이렇게 되어지게 되지. 이 이론에 의해서. 합성수 이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소수 거듭제곱의 이론에 의해서 각각이, 그쵸, P-1의 P의 M-1제곱, Q의 -1의 Q의 N-1제곱, 그 다음에 R-1의, 그치? R의 L-1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나게 되는 거야.
사실 이 소수합성수, 수를 구성하는 소수합성수의 성질 가지고 서강대에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 시간상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조금 힘든데 그래도 하자. 뭐 재밌는 얘기니까. 또 나만. 매미 있잖아요. 매미. 매미는 매미의 종류에 따라서 생존 주기가 서로 다릅니다. 생존 주기가 아니라 성충이 되는 주기가. 보통 이제 참매미라고 부르는 매미 종류들은 땅속에 땅강아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땅강아지라고 하는 게 이게 나중에 매미가 되는 거야. 땅 위로 올라가 땅속에 살다가 나무집 빨아먹고 나무뿌리집 빨아먹고 살다가 풀뿌리 빨아먹고 살다가 5년 만에 땅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탈피를 하고 변태를 하고 이제 매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 짹짹짹이 아니라 맴맴맴 거리다가 일주일 정도 맴맴맴 거리다가 이제 죽는 거야. 이게 매미의 일생 중에 하나야. 성충이 되는 거. 근데 매미의 종류에 따라서 땅 속에서 지내는 그 시기가 땅강아지로 보내는 그 시기 있잖아. 그 시기가 매미의 종류마다 달라요. 매미의 종류마다. 그래서 그런데 요 매미의 생존 주기들, 그 성충이 되는 주기들을 보면은요, 다 뭘로 돼 있냐면 소수로 돼 있어요. 소수 주기로. 실제로요. 실제로. 그래서 뭐 5년, 3년, 7년, 11년 이런 식의 주기들을 가져요. 자, 이렇게 매미가 소수의 주기를 생존 주기로 가지면서 성충 주기로 가지면서 나타나는 생존의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했겠지. 진화했겠죠. 이유는 뭘까? 서로 다른 종의 매미들이 같은 해 성충으로 되는 경우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과 5년 주기를 가지게 되면 한 번 동시에 두 종이 성충이 되는 시기가 딱 한 번 걸렸다면 15년 후에나 나오거든. 그래 안 그래? 소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충이 되는 주기가 더 긴 놈, 예를 들어서 3년과 6년 주기를 가진 놈, 3년 5년보다 3년 6년이 6년짜리가 5년보다 주기가 더 길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서로 소관계 있지 못하니까는, 그치? 연속되는 주기가, 만나는 주기가 6년마다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한꺼번에 매미가 많이 성충이 되면은 자주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 시끄러워. 시끄러워. 진짜. 순간적으로 뭐라고, 이거 맞는 말인데 뭐라고, 한방은 못하겠고, 맞는 말이어서. 자, 이제 오늘 수업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맞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그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천적도 같이 늘어나게 되지. 먹이 관계, 그 다음에 먹이에 대한 경쟁, 천적의 증가,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측면에서 불리하게 된단 말이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해. 또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를 낸 것도 있냐면, 같은 서강대 문제에서 소수와 합성수를 화학에서 원소와 화합물에 관하여 비유하여 설명하라. 물질의 구성에 있어서 소수와 합성수를 원소와 화합물 간의 관계로 비교하여 설명하라. 이게 논제였었어. 2008년도에. 그러니까 수의 성질을 그런 이제 수의 종류를 이런 식으로 소수 합성수로 나누고, 소수 합성수에 관한 성질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수에 대한 성질들을 기본적으로 자연수나 정수에 관한 거의 모든 성질들, 확장해서 유리수의 성질들까지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도구를 얻게 되는 거야. 수학에서 소수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 자체는 그것들끼리 서로 소관계에 있으면서 나누어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그치? 자, 이제 문제를 직접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제 그래서 파이의 식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규칙에 따라 가지고, 자, 파이의 1을 아는데 파이의 1은 유일하게 1은 서로 소인 관계의 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수가 1밖에 없습니다. 1은 1과 서로 소관계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거는 잘 모르고 있다면 이거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1과 서로 소인 관계의 수는 뭐다? 1이다. 1은 모든 수와 서로 소관계이다. 이게 모선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기 자신과 서로서 관계 있을 수 없다가 먼저가 아니라 1은 모든 수와 서로서 관계 있다. 이게 우선하는 규칙이야. 알겠죠? 왜 또 뭐 나타났어? 멋있지 않아. 야, 내가 눌렀으니까 나오지. 응. 자, 그 다음에 파이의 2, 1, 파이의 3, 2, 파이의 4. 파이의 4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아까 전처럼 우리는 하나하나 셌지, 처음에는. 그치, 2의 제곱. 소수로서 소인수분해해서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1에 곱하기 2 이렇게 계산되어서 2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의 5, 소수이기 때문에, 그치? 5-1 해가지고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의 6, 파이의 2 곱하기 파이의 3으로 계산하여서 얼마? 2. 그 다음에 파이의 7, 6, 파이의 8, 그렇죠. 파이의 2의 세제곱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2-1 곱하기 2의 2제곱해서 4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의 9, 파이의 3의 제곱해서 3-1 곱하기 3 해서 6이 되어지고, 파이의 10, 파이의 2 곱하기 5 해서 4가 되어지죠. 그쵸? 자, 요거 보여준 이유는 뒤에서 요거 계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요 문제 풀 때는. 자, 이거 왜 썼냐면, 나중에 이거 계산해서 이걸 갖다가 답안에 대입해서 계산해서 이거 합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답안에다 이걸 쓸 때, 예를 들어서 파이의 6 같은 경우 있잖아. 파이의 6? 예를 들어서 파이의 8 같은 이런 숫자들을 갖다가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하지 않으면 감점돼 버리게 돼요.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하지 않으면 감점되게 돼요. 왜? 제시문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보를 줬으니까. 이게 제시문에 정보가 많을 때의 단점 중에 하나야. 알겠지? 네. 제시문에서 어떤 걸 하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주고 샀잖아. 근데 그 방향성을 활용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다뤘다. 출제자 의도 파악 부족을 해서 감점되게 돼요. 맞아도. 정보가 있는 건 좋은데 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쓰지 않으면 논술에서 감점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별거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야. 예. 안 되지. 왜냐면 2와 2가 서로서 관계 있지 않기 때문에. 파이의 m 곱하기 n을 분리시키는 거는 서로서 관계 있는 수들을 분리시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규칙을 쓰게 되면 더 크게 감점될 겁니다. 오해 잘못 썼으니까. 문제는 아예 안 쓴, 올바른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 틀리다고 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조건을 위배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심각한 문제야. 그냥 다른 거 맞추는 게 나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논술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면 모르고 틀린단 말이야. 모르고 깎인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다고 욕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이제 날은 갔으니까.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제시문 마지막에 이제 문제의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야 할 문제의 조건. 자, 중심에 원두막이 있고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1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과수원이 있다. 이곳에 매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무를 심는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심는 거냐면 원두막에 사방 1m의 격자점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원두막을 원점으로 해서 격자점들에다가 나무를 심는다. 하루씩 바깥으로 퍼뜨려 가면서 X값 1 증가시키고 Y값 1 증가시킨 영역 내에서 이렇게. 다음날, 둘째 날에는, 그치? n = 2인 날에는, 둘째 날에는 요 라인에다가 심고, 셋째는 이렇게 심는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앞에 먼저 심은 나무들에 의해서 다음 자리가 가려지는 곳에는 앞에 나무가, 원두막에서 볼 때 앞에 나무가 가리는 격자점에다가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규칙을 쓴 거야.
왜 이런 짓을 하고 땅을 놀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굉장히 합리적인 관리법이죠, 이거. 보이는 나무. 그치. 이렇게 나무 심면 가장 좋은 점이 뭐야? 그치, 다 보여. 모든 나무들이. 그렇잖아. 가리는 곳에는 안 심으니까. 땅은 조금 놀릴지 몰라도 관리하기는 쉬운 거야. 즉 게으른 과수원의 그거보다 뛰어난 수학자의 과수원 심기지. 그래서 학자는 경제학을 하면 안 됩니다. 경제를 하면 안 돼.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돼. 망해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안 멋있어? 야, 이 점들 깔린 거 멋있지 않냐 이거? 알파고가 뭐 바둑 둔 거 같지 않아 이거? 자, 여하튼 이렇게 나무를 심었었을 때 N일째에 심게 되는 나무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N일째에 심는 나무의 개수. 첫 번째 문제. 논제 1번만 할 겁니다. N일째에 심게 되는 나무의 개수. 자, 이제 좀 지쳐 아직. 오늘 3시간 동안 하니까.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요 논술 문제에서 이런 팁같처럼 이것도 우리 이런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기하학적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 첫 강에서 우리 했던 것, 그 구의 배열 문제 있잖아. 그런 것들처럼 구의 배열 문제에서 그런 기하학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면이나 대칭면, 대칭성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분석해 간다 그랬지? 그치? 이것도 지금 깔린 꼬라지 형태를 보니까는 배열에 있어서, 배열이지 격자점에 대한 배열에서 뭐가 존재해요? 그렇죠. 대칭성이 존재해요. 수학에서 대칭성이 존재하면 대칭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계산상에서 축약을 시켜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봐봐. 원두막을 원점으로 해서 며칠째 나무를 심든 간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영역은 어디만 다뤄도 돼? 그렇죠. 1사분면, 쉽게 얘기해서 1사분면만 다뤄도 돼요. XY축의 대칭이고 Y축의 대칭이고 X축의 대칭이고 거기다 대칭성이 또 있어요. Y = X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만 다뤄도 돼 실제로? Y = X에 의한 영역과 그치?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요 영역의 점의 개수만 세도 된단 말이에요. 대칭성이 3개가 존재하니까 기본적으로 X축, Y축, Y = X, Y = -X 이런 게 존재하니까. 그치? 그래서 X가 양의 좌표에 대해서, 양의 정수점들에 대해서, X가 양인 정수점에 대해서 Y가 X보다 작은, Y가 X보다 작은 값들을 점들 찾으면 되는 거지. Y = X와 X축 사이에 있는 점들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몇 배 튀기면 돼? 8배 튀기면 끝난다.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다 마이너스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딱 봐서 문제에 어떤 대칭성이 존재한다면 그 대칭성은 기하 문제가 되든 함수 문제가 되든 최대로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문제에서도 우함수, 기하함수의 성질 이용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이 활용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함수의 성질에서.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 대칭성이 존재하면 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겉으로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자, 반드시 그런 대칭성의 활용이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속도를 몇 배씩 빨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양의 영역만 하면 돼. 자, 거기에다가 앞에 나무가 뒤에 나무를 가리지 않는 장소에다가 심는다. N일째에 심는 나무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N일째에 나무 심으면은 X가 N일 때에 격자점만 생각하면 되겠지? 원두막, 원점에 대해서 N일째에 심는 나무. 여기에 쭉 하고 실릴 거야. Y = X까지. Y = X에서 잘린 데까지. 여기만 헤아리면 되지. 요 라인에 있는 것만 헤아리면 되지. N일째 심는 나무 개수는. 이거의 몇 배? 8배. 자, 그리고 N이 1이 아닌 한에는 X축이나 Y = X축에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여기와 여기는 나무 절대 못 심어요. 왜? 첫째 날에 이미 다 그 점들 Y = X와 X축, Y축에는 다 심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 뒤에 X축에는 심을 수 있어 없어? Y축 여기 뒤에 심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앞에 이미 심어버렸기 때문에 원두막에서. 보이는 쪽에 먼저 가까운 쪽에 첫날에 다 심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여기는 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 사이만 보면 되지. 그치? 자, 어떤 점을 찾으면 될까? 자, 어떤 점 x좌표는 n이고 y좌표는 m이라고 하자. 이때 m의 어떤 nm보다도 m의 어떤 조건이 있겠지. 자, 어떤 m의 좌표에다가 심을 수 있을까요? 앞에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아야 되겠죠? 격자점에. 앞에 어딘가에. 자, 얘가 K번째 날에 심었던 나무라고 하자. K번째 날에 나무가 여기 심겨 있어. K에 N, 알파. 요 좌표에 심어 있다. 그러면 이때 이 알파와 M은 어떤 관계에 있겠어요? 이 알파와 M은. 자, K 이퀄 N 이퀄 N 이퀄 R에 K라고 한다면 N 이퀄 R에 K라고 한다면 M 이퀄 뭐가 되겠어? R에 알파가 되겠죠, 이거. 비례관계에 의해 가지고. 비례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치? 그러면 이걸 좌표를 다시 나타내 보면 R에 K, R에 알파 이렇게 되겠죠? 어떤 곳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어요? 그쵸, 공약수를 가지고 있으면. N과 M 사이에 공약수가 존재하면 나무를 심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공약수를 약분시킨 그 앞에 좌표에 나무가 심어져 있을 테니까. 4와 2라는 점에 나무 심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앞에 1에 나무가 심겨 있을 테니까 공약수 2로 나눠서. 3과 9라는 점에다가 나무 심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앞에 1, 3이라는 점에 나무가 심겨 있을 테니까. 규칙 알겠지? 왜 서로, 일단은 제시문에서 서로소인 수에 관한 게 힌트로 들어있잖아. 그것도 힌트인 거야. 공약수가 없는 서로 관계인 수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일 거다. 오히려 파이 함수와 관련된 문제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것도 정보야. 알겠지? 문제 자체의 소재가 정보란 말이야. 거기에 집중해서 생각하라. 그러면 여기에 심을 수 있는 나무, 여기는 n은 고정돼 있잖아. 그럼 어떤 자리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어떤 자리에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야? n, x좌표가 다 n이니까. n과 공약수를 가지는 자리에는 y좌표가 n과 공약수를 가지는 자리에는 심을 수 있어, 없어? 없어. n과 m이 공약수가 존재하지 않는 서로소 관계일 때. 그리고 m은 n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x축과 y 이퀄 x 사이에 있으니까. 즉 나무를 심을 수 있는 m의 좌표는 어떤 좌표야? n보다 작으면서 n과 서로소인 정수 자리점에다가 찍을 수 있는 거야. 그게 곧 그 점의 개수는 몇 개야? 오일러 파이 함수 개수만큼이야. 파이 n이 n보다 작으면서 서로소인 수들의 개수니까. 즉 여기에다 심을 수 있는 나무의 개수는 몇 개다? 파이의 n개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n일째 심는 나무의 개수에 x축에서 y 이퀄 x 사이에 심을 수 있는 나무는. 그러면 전체 심을 수 있는 나무는 아까의 대칭성에서 몇 배 튀겨주면 돼? 8배. 그래서 n일째 심는 나무의 수는 8파이 n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n이 1일 때도 성립하나요? n이 1일 때 성립하죠? 첫째 날 몇 개? 8개. 물론 이거는 지금 여기서 쓴 거는 n이 몇일 때부터 성립하는 거야?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 지금 우리가 한 거야. 알겠지? n이 2 이상일 때 한 거지만은 n이 2 이상에서 성립하지만 n이 1일 때도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n이 1일 때도 대입해 보니까는 그 값이 성립하더라. 그러므로 n 이퀄 1 이상에서 8파이 n이라고 하는 개수만큼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약배수 관계에 관한 이야기지. 서로소 관계인 수의 개수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것의 개수를 헤아리는 오일러 파이 함수라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풀어가는 거야. 알겠지? 10일 동안 심은 총 나무의 개수는? 그치. 8 시그마 파이 K가 되겠죠? K 이퀄 1부터 10까지. 그치? 그거 계산하는 게 문제야. 문제 속에 그게 들어있지?
그래서 아까 전에 파이 1부터 파이 10까지가 필요한 거야. 처음에 했던 파이 1부터 파이 10까지를 실제로 시그마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수열적인 어떤 규칙이 없죠, 지금. 언뜻 보기에. 그치? 그러니까 직접 계산을 다 해서 더해줘야 돼. 그래서 답안에다가 그 계산의 과정들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전과 같이 그 소수라든지 합성수, 요것의 성질이 정확하게 식수가 표현되어서 결과들이 나와서 시그마 파이 10까지를 갖다 해줘야 돼요. 몇 가지 주의사항과 뭐 이거는 사실 수의 성질에 관한 예시의 문제,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정도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다뤘을 때 오히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이런 수의 성질에 관한 문제도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제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과적 과정에서 다뤄지는 어떤 개념의 문제들이 출제될 때 어떤 형식을 띠고 출제가 되어지는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네. 이 자체의 소재는 문제 안 나올 수 굉장히 쉬워. 오히려 아까 전에 앞에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의 표현 있잖아. 그치?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논술 문제 굉장히 더 좋아.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소재의 문제보다는 문제의 유형이 중요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 새로운 소재, 새로운 수학적 개념에 관한 어떤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또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적인 요소가 아까 내가 파이 하면서 계산하는 거 제시문에 있다. 그럼 내가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치?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감점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된단 말이야. 경험이 없으면 그런 데서 실수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런 경험적 요소 때문에 이 문제는 보는 겁니다. 내용 계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파이 하면서 자체를 계산하는 게. 그리고 이제 약 가오기다 더불어서 뭐 이런 약배수 관계, 서로소 관계의 활용 문제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 논술 문제에서. 그런 정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내용 계속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학생